안녕하십니까, 파워게르만입니다. 스쿼트 시에 허리가 아픈 이유가 뭘까요? 이걸 알고 싶다면 기본적으로 허리가 어떻게 되면 아픈지 알아야 왜 스쿼트 할 때 허리가 아픈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허리 통증을 경험해 본 사람이 80%가 넘는다는데 과장이 아니라 이번 영상 끝까지 다 보시면 스쿼트 같은 운동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하시면서도 허리 다칠 확률이 최소 반 이상 줄어들 겁니다. 허리가 아프게 되는 이유는 물론 다양하게 있는데 이번 영상에서는 허리 통증의 가장 흔한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요추의 굴곡을 주제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요추 굴곡이라고 하면 어려워 보이는데 진짜 쉬운 개념이에요. 척추는 경추, 흉추, 요추, 천추, 미추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요추는 등 아래쪽에 5개의 추골로 이루어져 있는 척추뼈를 말합니다. 한마디로 허리뼈, 허리를 말하는 것이고요. 요추의 굴곡이라고 하면 허리가 앞쪽으로 기울어지는 겁니다. 흔히 말하는 허리가 굽어진다, 말린다 다 같은 소리고 이렇게 둥글게 말려야만 요추의 굴곡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허리가 앞으로 기울어지는 움직임 자체를 요추의 굴곡이라고 합니다. 요추의 굴곡은 허리 통증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요추 굴곡의 가동 범위는 약 60도 정도밖에 안 되는데 요추의 굴곡이 과도하게 일어난다거나 고관절의 굴곡, 골반과 허벅지뼈가 접히는 움직임 이게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요추가 굴곡되면 올바른 신체의 움직임이 아니고 요추가 부하를 강하게 받게 됩니다. 이걸 요추 굴곡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경우들에는 요추부 즉 허리 주변 근육이나 인대가 놀랄 수 있고 요추에 디스크도 눌릴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허리 신경을 압박해서 통증을 일으키게 돼요. 그래서 이런 요추 굴곡 증후군의 움직임이 계속 반복되거나 요추 굴곡이 단 한 번이라도 강하게 일어난다면 흔히 말하는 요추염자라든지 요추간판 탈출증, 허리 디스크가 발생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만 말하면 요추의 굴곡이 60도가 넘지 않게 과도하게만 안 일어나면 괜찮을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요추의 굴곡은 조금이라도 일어나면 불편함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심지어 통증이나 불편함을 못 느끼더라도 요추 디스크를 감싸는 섬유태는 찢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허리가 나가는 거죠. 이런 이유 때문에 일상생활 속에서도 요추 굴곡 시에 통증이 생기는 경우를 흔히 경험하실 수 있는데 물건을 집으려 바닥으로 허리를 숙일 때라든지 심지어 이를 닦거나 세수를 한다든지 앉아있을 때에도 요추의 굴곡이 생기면 허리에 불편한 감이 드는 걸 느끼신 적이 있을 겁니다. 앉아있을 때도 허리를 피라고 하잖아요. 이걸 다르게 말하면 요추의 굴곡을 만들지 말라는 소리이고 흔히 허리를 삐끗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요추부에 염자가 생긴다는 소리입니다. 일상생활에서 허리 통증은 대부분의 경우 요추 굴곡 시에 발생합니다. 그래서 요추의 굴곡은 사실상 최대한 만들지 않는 게 상책이에요. 그러니까 일상 속에서 허리를 숙인다는 움직임 자체는 아예 없다고 치고 잊어버리시고 상체를 숙이실 때는 허리가 아니라 이 고관절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바닥에 있는 물건을 드실 때에는 고관절을 이용해서 앉으면서 이런 식으로 드셔야 하고 세수할 때처럼 허리를 굽히는 동작을 할 때에도 역시 허리를 굽히는 게 아니라 고관절을 접어주셔야 돼요. 운동하시는 분들은 이 동작이 많이 익숙하시죠? 이게 사실 스쿼트나 데드리프트 같은 운동의 기본 원리이기도 해요. 허리로 데드리프트 하시면 안 됩니다. 고관절을 쓰셔야 해요. 왜 고관절을 써야 하는지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고관절이란 정확하게는 골반과 허벅지뼈가 닿아 있는 소켓 구조의 관절을 말하는 건데 기본 구조 자체가 고관절은 자유롭게 움직이게 되어 있고 강하고 큰 하체 근육들이 고관절을 주로 움직이게 합니다. 반면 요추는 기본 구조 자체가 움직임에 제한이 있게 되어 있고 척추 근육들이 주로 움직임을 만들어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체가 기울어지는 동작을 할 때에는 허리, 요추를 굴곡시키는 게 아니라 튼튼한 고관절을 사용해 야만 되는 것이에요. 물론 여러 근육이나 관절들이 모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고관절만 굴곡시키려 하더라도 요추가 아예 안 움직일 수는 없습니다. 어느 정도는 같이 굴곡되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대략 고관절 굴곡은 70도, 요추 굴곡은 40도 이 정도 함께 일어나는 게 보통이고 이걸 요추 골반 리듬이라고 하는데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요추가 고관절보다 먼저 또는 많이 접히게 된다면 잘못된 움직임인 것입니다. 허리가 굴곡되는 움직임, 고관절이 굴곡되는 움직임. 요추는 굽어지면 좋지 않고 강한 힘을 내려면 고관절을 써야 한다는 것도 알았죠? 그러면 이제 이걸 스쿼트 동작에 적용시켜 봅시다. 흔히 말하는 스쿼트, 바벨 스쿼트는 상체, 정확히는 흉추 위에 무거운 무게를 올리고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을 수행해야 합니다. 스쿼트 동작은 고관절과 무릎 관절을 주로 사용하는데 튼튼하고 강한 고관절 위주로 둥근 햄스트링들을 사용해야 하죠.
문제는 이때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고관절을 접으려는데 요추가 같이 접히는 거예요. 앞에서 요추 골반 리듬이라고 고관절과 요추가 같이 굴곡하는 건 정상적인 움직임이라고 했지만 바벨 스쿼트 시에는 척추에 무거운 바벨이 있기 때문에 요추가 접혀서는 안 됩니다. 물론 완벽하게 안 움직이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잡아줘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이때 도움이 되는 건 복압과 척추의 중립이고, 스쿼트 시에 요추의 굴곡이 확연히 생긴다면 중립된 척추를 타고 고관절과 둥근 등으로 가야 되는 바벨의 무게가 굽어진 요추에 쏠리게 되어 허리 근육을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체가 아니라 허리로 드는 스쿼트를 하게 돼요. 이게 흔히 말하는 안 좋은 굿모닝 스쿼트기도 하고요. 그래서 요추 굴곡을 막고 고관절만 굴곡시키며 스쿼트를 해야 되는데 우리 몸이지만 이게 말처럼 쉽지만은 않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스쿼트 영상을 2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로우바 스쿼트를 하시는데 무릎 관절과 고관절만 보면 밸런스 있게 잘 접으시지만 앉는 과정에서 허리 쪽이 늘어나면서 상체가 앞으로 숙여지는 모습이 확연히 보입니다. 그래서 측면에서 보게 될 경우에는 일자로 내려와야 할 바패스가 앞쪽으로 확연하게 밀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중량을 올려가며 스쿼트를 진행하실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요추 쪽에 무리가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본인도 그러한 느낌을 받으신다고 해서 현재 중량을 높게 가져가진 않으시고요. 두 번째 분 같은 경우에는 하이바 스쿼트를 하시는데 이분도 고관절, 무릎 관절 모두 잘 쓰세요. 그렇지만 내려오는 과정에서 마찬가지로 골반에 대비해서 상체의 각이 줄어드는 모습이 보이죠. 이건 역시 요추의 굴곡이 일어나고 있는 건데, 그래서 마찬가지로 바패스 또한 앞쪽으로 기울어집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하이바 스쿼트라서 요추가 좀 굴곡돼도 상체각 자체가 서 있는 편이라 허리의 통증은 없으시다고 하는데, 요추가 굴곡되면서 바벨이 앞으로 쏠리는 바람에 바벨의 중량과 몸의 밸런스 또한 같이 앞으로 오다 보니까 스쿼트 하실 때 무릎 쪽에 부하가 많이 실리게 되면서 허리가 아니라 무릎 관절에 통증이 있으시다고 합니다. 이렇듯 스쿼트 시에 요추 굴곡이 발생할 경우에는 단순히 요추에만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다른 형태로도 몸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스쿼트 시에 상체에 서 있는 각도만 보고 허리에 무리가 갈 것이다 아니다를 판단하시는데, 정확히는 골반과 요추의 기울기가 변하는지를 보셔야 해요. 예를 들어서 무릎 관절을 적게 쓰면서 고관절을 많이 쓴 형태의 스쿼트는 깊이 앉으면 앉을수록 허벅지와 골반의 각도가 줄어들면서 골반에 중립된 척추, 상체의 각 역시 줄어드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렇지만 요추 굴곡이 크게 발생하지 않는다면 상체가 기울었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허리에 무리를 주거나 하지 않습니다. 요추가 기울어져서 허리가 죽은 상체각과는 전혀 다른 얘기예요. 물론 사람마다 다르고 여러 조건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지만요. 근데 사실 오히려 상체각이 서 있는 하이바 스쿼트를 하다가 상체각이 낮아지는 로우바 스쿼트를 하니까 허리 통증이 사라지셨다고 하시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하이바보다 상체각이 더 낮은 로우바 스쿼트를 할 때가 허리가 더 편한데, 이건 이번 영상의 주제와 조금 다르니 다음에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보기 위해선 구독과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요추를 최대한 쓰지 않으시고 싶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요추를 안 쓸 수가 있느냐? 이제 또 그걸 확실하게 아시려면 요추가 움직일 때의 몸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야 요추를 의식적으로 어느 정도 컨트롤할 수 있어요. 관절적으로 봤을 때 허리, 요추는 밑에 꼬리뼈, 천추와 밑축, 그리고 골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요추의 굴곡이 일어날 때 동시에 골반은 뒤로, 후방으로 경사가 생깁니다. 그래서 요추의 굴곡은 골반의 후방 경사와 함께 일어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다르게 말하면 골반의 후방 경사를 만들지 않으면, 골반의 중립을 지키게 된다면 요추의 굴곡 또한 일어나지 않는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스쿼트 하실 때나 일상생활 속에서 상체를 숙일 때, 고관절을 쓰실 때 요추가 자꾸 사용된다면 후방으로 경사지는 골반의 중립을 지키려고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굴곡을 막을 수가 있어요. 물론 그렇다고 너무 과도하게 후방 경사를 막아서 되려 전방으로 경사를 만들어서는 안 되고요. 그러면은 요추에 신전이 일어나요. 중립이 중요하죠. 골반의 중립을 확인하시는 법은 골반 양쪽에 튀어나온 부분에 손날을 대시고 엄지 부분 배꼽 밑에 둔 다음에
움직임이 있을 때 엄지손가락이 밀리게 된다면 요추에 굴곡이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근육적으로 봤을 때는 요추가 굴곡될 시에는 길이 끈 하부 쪽이 늘어나게 됩니다. 반대쪽에 있는 복근은 반대로 줄어들게 될 테고요. 그렇기에 본인이 요추를 움직이는지 근육적으로 확인하시려면 길이끈이나 복근에 손을 대고 계시면 바로 아실 수 있는데, 복근 쪽에는 아무래도 지방이 있어서 잘 느낄 수 없으니까 길이끈 쪽이 더욱 쉽고 확실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상체의 각을 기울여야 되는 일이 있을 때, 스쿼트 같은 운동 동작을 할 때에는 척추 중립을 유지한 채로, 골반의 중립도 유지한 채로 요추 굴곡은 최대한 막으면서 고관절만 잘 접으면 된다. 그리고 이때 복압은 필수적으로 잘 유지해 주셔야 이 모든 동작이 마음 먹은 대로 잘 되실 겁니다. 척추 중립하고 복압 잡는 법을 잘 모르시는 분이시라면 제가 올린 지난 영상 밑에 설명란에 링크 걸어 놓을 테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말 마지막으로 요약하자면, 요추가 굴곡될 시에는 허리 통증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렇기에 상체의 각도가 앞으로 숙여져야 하는 움직임이 필요할 때는 요추를 움직이는 게 아니라 골반과 척추는 중립시킨 채로 복압을 잘 잡고 고관절을 주로 사용해야만 된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전부 다 알아도 아직도 요추는 가만히 있고 고관절만 움직이는 동작이 잘 안 될 수가 있습니다. 혹은 맨몸으로는 잘 되는데 바벨 스쿼트 시에만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건 타고난 신체 구조의 문제, 앞뒤 근육 밸런스의 문제, 고관절 굴곡 동작의 문제, 고관절 굴곡근의 문제, 후면 근육 사용의 문제, 스쿼트 시 힙 사용의 문제, 기타 등등의 원인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건 제가 다음 영상에서 한번 다뤄볼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파워게르만이었고, 다음에 더 나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